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움입니다. 오늘은 비움이 청기누설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특별히 BPD님 한번 초청해 봤는데요. 저희 BPD님께서 예전에 S전자 휴대폰 관련 부서에서 일하시던 경험이 있으셔서 아주 이 분야에는 빠삭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S10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BPD님. 네, 안녕하세요. BPD입니다. 이 갤럭시 S10 이 언팩 일정이 예년과 다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WC라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정보통신 박람회가 있습니다. 언팩이라는 게 일종의 발표의 이름이거든요. 그 발표를 할 때는 MWC 개막 하루 전에 한다. 이게 거의 공식과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MWC가 2월 25일인데 2월 20일 날 언팩 행사를 한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거든요. 갤럭시 S 언팩 행사를 한 달 이후에 하거나 한 달 빨리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텀을 길게 준 적은 있어도 5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다른 공간에서 한단 말이죠. 그렇죠. 10주년 모델이니까 특별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행사장을 잡은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삼성에서 이런 변화를 줬는지 조금 더 뭔가 구체적인 그런 설명이 있을까요? 네,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갤럭시 S 시리즈 10주년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예, 애플도 10주년 했는데 우리도 10주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S전자 출신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왜 이거 MWC에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걸 좀 들었거든요. MWC에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홍보 효과가 극대화가 돼요. 왜냐면 그 기간에는 모든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와서 뭘 하세요라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MWC 그 발표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대여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잖아요. 다 같이 대여하는 공간을. 만약에 독자적인 언팩 행사를 별개로 열게 되면은 그 공간도 사실상 뭐 삼성이 다 부담을 해야 되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개 행사를 한다는 거는 10주년 모델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좀 격이 다르다. 이런 거를 어필하고 싶은 삼성의 속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S10 이 10주년이 정말 남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월 20일로 했을 때 삼성이 얻어가는 게 뭔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굳이 왜 뭐 2주 이것도 아니고 한 5일 정도일까? 일단은 MWC 기간에 발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5일 차이니까 MWC 기간과 묻어간다는 느낌을 주진 않아요. 개막 하루 전날 그 같은 공간에서 언팩 행사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묻어간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잖아요. 한 5일 정도 격차를 두고 이걸 공개를 한다는 거는 일단 우리는 독자적인 행사를 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운이라고 하죠. 신제품 발표를 했을 때 여운을 MWC에 미칠 수 있는 거예요. 2월 20일 날 갤럭시 S10을 공개를 했으니까 5일 후에 열리는 MWC의 LG 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 스마트폰이 거기 대대적으로 공습을 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이제 갤럭시 S라는 게 여운을 미치게 시작을 합니다. 삼성이 먼저 기선 제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군요. 네네. 그럼 발표 장소를 샌프란시스코로 딱 정한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삼성이 언팩 행사를 MWC 말고 외부적으로 한 장소를 보면은 영국에서 한 적도 있고요. 갤럭시 S3 같은 경우는 뉴욕을 좀 좋아합니다. 삼성이. 네? 유혹이요? 예, 뉴욕이요. 네. 유혹을 좋아한다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이런 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S 시리즈 중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적은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라 하면은 그 골든 브릿지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정보통신의 메카 이런 쪽에 인식이 강하고요. 애플 본사가 쿠퍼티노에 있는데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동차로 불과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이에요. 아이폰 6와 아이폰 7이 갤럭시 S10이 공개한다는 빌 그레니엄 시빅 오라토리움 여기서 공개가 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이미 아이폰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걸 공개를 한다. 그리고 1시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이거는 애플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번 언팩 초대장을 통해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단서 무엇이 있을까요? 10이라는 숫자가 90도로 해서 돌려져 있지만은 갤럭시 S10 그쵸. 10주년 그런 숫자가 또 있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바탕색을 보게 되면은 하늘색에서 보라색 보라색에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서서히 변하는 그레디언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또
요즘 최근에 나오는 중국 스마트폰들이 그레디언트 효과를 줌으로써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예 색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이게 하나의 약간 트렌드가 됐어요. 요즘 트렌드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는 거의 핫한 트렌드입니다. 중국을 또 겨냥한 걸로 볼 수 그렇죠. 있나요? S전자 다녔을 때는 삼성이 중국 시장에서 1등을 했거든요. 점유율 20%가 넘어가지고 당당히 1등을 했는데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은 점유율이 1%. 10위 내외밖에 못 하거든요. 엄청 떨어졌네요. 엄청 떨어졌어요. 1%밖에 안 되고 사실 뭐 애플 말고는 거의 중국 스마트폰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워낙 밀어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이런 걸 무시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튼 간에 삼성 입장에서는 중국은 거의 인구수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은 뭐 전 세계 매출이나 뭐 순이익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을 구해야 돼요. 중국 시장을 구하라.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약간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따라하기 싫어도 따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그레디언트 효과 구면에 아마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라디언트도 있지만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또 뭔가 살짝 느낌이 이상한데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참 묘해요. 좀 뭐라 할까요? 좀 평범하게 그냥 무난하게 생각을 하면은 제품 두 개가 나란히 붙어져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뭔가 폴더블 이런 느낌도 나서 10이라는 숫자를 돌렸을까? 왜 0이라 볼 수 있지만 저걸 5로 볼 수 있거든요. 폴더의 5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가 접힌다. 그리고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0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는 검고 하나는 하얘요. 그래서 뭔가가 다르다. 컴팩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기대를 불일으키는 그런 전망을 하게 되면은 혹시 안 나오면은 제가 다시는 이제 승계수를 못 하잖아요. 프로토타입은 이미 공개된 적이 있잖아요. 지난해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It's finally here. When it's open, it's a tablet. CES 2019 거기서 이미 VIP 대상으로 완제품을 공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도 CES에서 비공식 룸이 있고 거기 통해서 출시가 되지 않은 갤럭시 S 시리즈 예전 같은 경우에 그게 1월 달쯤에 어느 정도 나오면은 그거를 보여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고 폴더블도 이제 어느 정도로 해서 다 완성된 버전이 분명히 보여졌을 거예요. 사업자나 이런 쪽이 선주문을 하거든요.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2월 20일 정도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 2월 20일에 할 거냐 2월 25일에 할 거냐 MWC 기간이 2월 25일이니까 큰 의미는 없거든요. 2월 20일 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월 20일 날 갤럭시 S10이 나오고 2월 25일 날 폴더블 나온다. 5일 차이를 두고 그렇게 할 이유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뭔가 폴더블에 대한 티저, 우리가 한 달 후에 이런 본 행사를 하겠다. 이런 힌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갤럭시 S10 언제 출시할 걸로 뭔가 예상되는 시기가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이제 다녔을 때는 발표를 하면 한 달은 적어도 지나야지 출시가 됐는데 요즘은 출시를 하면은 그 다음날 전시가 되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예약 판매되고 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늦어도 2주 안에 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빠르면은 2월 말, 늦으면은 3월 초라는 얘기고 보통 출시는 금요일로 합니다. 주말은 실 영업일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판매된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실제 카운팅이 안 돼요. 거기서 토일을 빼고 하니까 5일 동안 얼마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도. 이 엄청난 꼼수가 숨겨져 있었군요. 그래서는 뭐 삼성뿐만 아니라 LG도 거의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그게 출시하는 거는 거의 일반적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BPD님이 생각하시는 그 갤럭시 S10의 모습 혹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갤럭시 S10은 이미 어느 정도 단서가 있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지난해 말에 중국 시장에 출시된 갤럭시 A8s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이 이름인가요? 예, 이게 이름인데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점은 베젤리스 디자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젤리스 디자인인데 조금 더 베젤이 얇아졌고 구멍이 뚫려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멍은 하나가 뚫려 있습니다. 하나가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은 전면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 구멍이고 그 구멍 위에는 이제 다시 또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땜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람들에 따라서 뭐 노치는 홀인 액티브 에어리어라고 불리는 레이저 홀 펀칭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이폰 10이나 10S는 노치잖아요. 노치 디자인.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너무 싫어요. 예, 노치인데 노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대칭적인 면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장점인데 스크린 투 바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전면 디스플레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화면 크기에 비해서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어요. 화면만 그냥 오롯이 채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레이저 홀 펀칭 기술이 적용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차지하는 면적이 노치에 비해서는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약간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좀 거슬릴 수는 있지만은 화면이 그만큼 차지하게 되고 콘텐츠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거슬리고 좀 이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구멍이 그냥 뚫려져 있고 그 구멍이 좌측이든 우측이든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좀 이질감이 들 수는 있죠. 그리고 유튜브나 그런 앱에서는 이게 화면이 구멍 난 것 제외하고는 완전히 꽉 차가지고 보여지지만 지원이 안 되면은 그 부분은 아예 검은색으로 레터박스가 쳐버리는 거예요. 노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차이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고 노치 디자인도 뭐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노치 말고 좀 다른 카드를 써야지 애플과의 그런 승부에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내세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뭔가 이렇게 말로 들었을 때는 되게 기대감도 엄청 크고 또 실제로는 이 구멍이 어떻게 날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좀 실물을 보고 조금 사용해 봐야지 좀 네. 사용성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네. 나오면은 바로 구입을 해서 아, 네. 네, 또 구입을 해야겠죠. 구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고 또 제가 아까 뭐 얘기를 좀 못 드린 것도 있는데 갤럭시 S10 같은 경우는 총 4가지 모델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업계의 중론입니다. 원래는 2가지 모델이 나왔잖아요. 그쵸.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 근데 이번에는 5.8인치 모델이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엣지 디스플레이가 없는 플랫한 드디어 플랫한 네, 게 나오네요. 플랫한 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는 굉장히 많았는데 삼성이 안 들어줬거든요. 그쵸. 왜냐면 엣지는 우리의 아이덴티티야. 엔트리 모델입니다 이게. 이게 스펙이 좀 떨어져요. 아, 그건 좀 아쉽네요. 네. 그리고 6.1인치의 갤럭시 S10, 6.4인치의 갤럭시 S10 플러스 거기에 하나 더 나오는 게 이제 5G. 5G. 예. 기대되는데요. 예, 이제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4G가 언제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아니요. 까마득합니다. 4G가 저도 까마득한데 갤럭시 S2 때 나왔어요. 갤럭시 S2를 보면 굉장히 변종 모델이 많습니다. 갤럭시 S2, 갤럭시 S2 LT, 무슨 갤럭시 S2 HD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LT 모델이 따로 있어요. 3G 모델 있고 뭐 LT 모델 있고 5G 모델이 통신사들한테는 새로운 기회잖아요. 그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럼 전용 단말기도 삼성 같은 제조사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LG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파생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조금 뭔가 시기가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출시 시기가.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기본형이나 플러스 모델은 얘기했던 것처럼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1, 2주 후에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 5G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간격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모델이 나오면은 항상 발열 그리고 배터리 소모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5G가 아무래도 커버리지가 초창기에는 넓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내에서도 뭐 한정된 곳에만 뭐 즐길 수 있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효용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가격은 높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BPD님과 함께 비오미 청기누설 시간 이렇게 좀 보내봤는데요. 갤럭시 S10에 대한 언팩 내용으로 좀 알차게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BPD님이 친절하게 답해 주실 거죠? 저희가 나중에 생방을 하면은 생방 때 풀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댓글로 하면은 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BPD님과 함께 이런 청기누설 시간 또 함께 계속 진행할 거고요. 저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우리 BPD님께서 잘 이렇게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비피디님도 안녕.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밑으로. 여기가 나오기 때문에 안녕.